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지금은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오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리치몬드 파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저기가 제한 속도 20마일로 달릴 수 있는 이 리치몬드 파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영국인들은 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특히 저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 뒤에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저 멀리 사실은 저기가 런던입니다. 런던이 여기서 보면 멀리서 보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로는 런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군요. 이 리치몬드 파크에 오면 고사리들이 곳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고사리들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아마 다시 한번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차들이 지나가고 그 주변에 자전거들이 많이 달리죠. 어떨 때는요 자전거가 차보다 빨라요, 여기서는. 그리고 자전거는 항상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죠. 오늘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찾지 못하면 영국에서는 사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영국에 와서 제일 먼저 제가 느낀 느낌은, 저의 권리를 제가 찾지 못하면, 또는 저에 관한 얘기를 제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도 저를 더 이상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가 있고, 그리고 간이 안 좋고, 몸이 관절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비행기 소리가 나죠? 지금 하늘을 보시면 영국 이 지역이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요. 저 비행기가 보일 겁니다. 저기 오른쪽 구석이에요. 이 동네가 리치몬드라고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요. 그런데 매 30초마다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는 비행기가 바로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비행기가 저기도 보이지만 이 비행기 소리는 심하지 않는데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들이 요즘 이 공원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비행기 소리가 좀 심하게 났죠. 여러분 제가 당뇨가 있다는 거는 한 20여 년 전, 제 나이 한 4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당뇨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당뇨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GP 의사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GP 의사가 약을, 메타포민이랑 이런 약들을 프리스크립션을 줬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케미스트에 가서 약을 사서, 약값을 조금씩 내게 돼 있어요. 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약을 타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한참 몇 달이 지났더니 병원에서, 그러니까 GP에서 메시지가,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당신의 기록으로 보면 당신은 당뇨기 때문에 메타포민을 비롯한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프리스크립션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의 프리스크립션이 없으면 약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또는 다른 인생의 고달픈 얘기 때문에 약을 사서 먹질 못했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또 무시해버렸어요. 왜냐면 그 편지 받았다고 해서 또 GP에 가서 약속 잡고 프리스크립션을 받아가지고 케미스트에 가서 약을 사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잊혀졌어요. 한동안 잊혀졌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당뇨가 있지, 당뇨가 문제지, 약을 먹어야지. 그런데 왜 아무도 나에게 약 먹으라고 병원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왔냐고 얘기를 안 해주지? 그런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안 갔지만.
그래서 뒤늦게 약속을 잡아서 GP에 갔어요.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죠. 내가 사실은 당뇨가 있는데 지난번에 프리스크립션을 줘서 약을 사서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했다. 그 이후에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도 내가 마음을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건강은 당신이 챙겨야지. 우리는 당신이 찾아왔을 때 검사해주고 결과를 얘기해주고 약을 처방해줬는데 당신이 약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 당신이 정기적으로 와서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지. 당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당신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약을 먹을 생각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약을 먹겠다고 얘기하고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열심히 약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당뇨가 발병한 이래, 제 몸에 당뇨가 좀 심각하게 발병한 이래로 한 20여 년, 뭐 25년 조금 덜 되죠. 한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당뇨 체크를 해주고 있고 모세혈관에 혈액이 잘 도는지 눈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영국 NHS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건강도 자신이 챙기면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많은 한국 분들이 GP를 다니지 않아요. 제너럴 프랙티스라고 하는 동네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GP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하게 아프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고혈압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 심장 질환이 생겼다, 뭐 아니면 위암이 걸렸다, 뭐 이래 가지고 아주 쓸쓸한 소식을 영국에서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한국인들이, 우리 한인들이 한국을 가면, 한국의 병원을 가기 위해서 가면 대부분 한 절반은 심각한 소식과 함께 참 불행한 결과를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영국에서는 누가 나서서 막 애타게 가족처럼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GP 닥터도 평소에 늘 우리가 찾아가서 상의하고 의논하면 정말 친절하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분들은 일부러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편지를 한 통 자료를 뒤지다가 이 사람이 왜 약을 안 먹지? 왜 약을 달라고 하는 프리스크립션을 벌써 몇 달째 안 받았지? 왜 그러지? 해서 편지를 한 통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도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그 이후에는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이거 제가 병원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한인들마다 GP를 자주 가시라, 조금만 아파도 기록을 남겨뒀다가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에는 몸이 안 아프더라도 가서 설명을 하고 기록을 남겨라. 왜냐하면 영국의 병원은 예방의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어떤 건강의 현상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소에 부지런히 GP를 다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참 안타깝죠.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검사들은 무시하고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법원이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한 심정을 전부 다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법원이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자면은 조국 교수님 가정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잘못된 판결이죠. 최강욱 의원님에 대한 판결이 정말 잘못된 판결이죠. 그런 잘못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국 장관께서 결국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은 정치로 해결하시겠다고 나오신 거고요. 최강욱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되게 해야죠. 즉 세상을 바꿔야 되죠. 세상을 바꾸는 거 딴 사람이 바꿔주겠지, 조국이 바꿔주겠지, 최강욱이 바꿔주겠지, 이재명이 바꿔주겠지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인 사회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 냅다 달려와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몸을 다쳐가지고 한동안 걸어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하고 차를 수리하고 했는데 뒤에서 부딪힌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요. 우리 한인분이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 현장에 가서 신호등이라든지 도로 체계라든지 모든 걸 사진을 찍고 뒤에서 달려온 차가 신호 무시하고 달려오다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모든 서류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분께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해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 그 한국인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안드루 킹이라고, 이분이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뒀으니 이분이 소송을 맡아서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동차 보험회사가 우리 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시간당 비용은 얼마며 이 소송에 이길 확률은 얼마며 그리고 비용은 모두 얼마 정도 들 것 같으냐.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냈죠. 보냈는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요, 대개가 로펌 하나랑 그 변호사 사무실 하나랑 계약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는 대신에 그 비용을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보낸 쿼테이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많았던가 봐요. 당연히 많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로펌에다 일을 맡기겠다고 자료를 모두 다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인분을 위해서 그 정리된 자료들을 전부 다 넘겨드렸어요. 넘겨드리고 중간중간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봤죠. 그런데 일이 좀 이상해요. 그쪽 변호사가 한번 미팅도 안 하고,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과실이 반반 있는 것 같으니까 반반 과실로 처리하자고 이러고 제안서가 왔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인분은 그게 억울하니까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뒤에서 와서 박았는데 그것도 나는 신호를 지키고 박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일을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동안 우리가 정리해서 했던 그 서류들,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내용을 설명하고 했던 그 서류들 정리해서 만들어서 제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는데 그거 혹시 그거를 한번 같이 의논하자고 얘기하라.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아마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리고는 재판이 열렸대요.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에서는 그런 증거가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우리 의뢰인이 아니죠. 우리 한인분이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 서류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하는 날, 변호사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리스타 혼자 나와서 그냥 성의 없이 대충 얘기하고, 우리 의뢰인이 정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의뢰인이 정인으로 참여를 하면은요, 정인하고 사전에 변호사가 의논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키포인트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 소송은 승소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이 변호사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재판 날짜에 나오라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증인 나오라 그래서 나왔더니 증인에게 상대편이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대네요.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듣질 않았으니 이 한국분이 그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증인의 증언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증언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아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더래요. 아들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재판하다 말고 중간에 판사님,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판사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야겠습니다. 판사가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판사가 본인이 증언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증거는 증인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서류로 만든 증거도 제출이 안 됐고 그 서류로 만든 증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이 의뢰인도 증인도 저 약속이 있어서 증인도 지금 가야 돼요 하고 재판 중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재판에서는 지죠. 예, 그거를 우리가 디폴트라 그럽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래서 재판에서 지는 겁니다. 예,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몸져 누워서 몇 달을 보내고 자동차까지 망가졌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해자의 차를 완전히 새로 다 수리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물어주고요. 그리고는 재판이 끝났어요. 제가 참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하게 되면 내 억울함을 법정에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증거가 수집해 놓은 증거를 법정의 증거로 도큐먼트 익스체인지에서 법정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변호사의 과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내 권리를 찾아야죠. 왜 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거 제출해 달라. 그 당시 상황은 이랬다. 당신이 변호사로서, 보험회사 변호사로서 준비한 서류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갔으면 충분히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 말로서 모든 정황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판사가 진실을 알겠지. 판사는 진실을 몰라요.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증거를 보고서 진실을 얘기해요. 한국처럼 판사들이 증거가 있는데도 개판치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증거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제출을 안 했는데 뭘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증거를 증인이 법정에서 충분히 판사님에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판사가 믿을 만큼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하다가 중간에 말고 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기본적인 법률 상식도 설명해주지 않은 변호사가 이게 말이 되는 변호사냐 이거죠. 그러나 그런 변호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권리를 내가 먼저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요 배워야죠. 모르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감정으로만 욱하고 났을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죠. 최근에 제가 한국 페이스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참 억울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알겠어요, 억울함을. 그런데 그 억울함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뭐합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도 안 되면요, 그 다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정치인을 누구를 때려잡고 누구를 정치인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잡히고 그래야 내 재판이 바로 잡힐지 고민해야죠. 예, 저는 조국 장관, 조국 대표님이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최대한 사법을 믿어보려고 그래도 저놈들도 양심이 있겠지, 판사라는 놈도 양심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려봤어요. 끝까지 대부분까지도 그거를 개판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법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저렇게 엉터리로 재판하는 저 판사들을 때려잡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잘하신 겁니다.
이제 이 정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만일 정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때는 국민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모두 다 혁명을 위해서 일어나야죠. 물론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조국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정계로 가셨으니까 이제 정치에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계약관계예요. 그러면 계약관계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제일 먼저 큰 어려움이 뭡니까? 바로 돈이 든다는 거죠. 변호사비가 든다는 거죠. 그럼 변호사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MBC 소송을 했을 때처럼 변호사비가 없으면은요, 제가 직접 배워서 소송을 해야 돼요. 제가 직접 배워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법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다못해 뒤늦게 야간 로스쿨을 들어가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했죠. 어떻게 합니까? 내 권리를 내가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간혹 가다가 찾아와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 하셔야겠네요. 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그럼 경찰들은 왜 안 도와줘요? 경찰들이 왜 당신을 도와줍니까? 경찰들은 형사 문제만 해결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도 적고 뭐 하니까 정말 억울하시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세요. 영어를 몰라요. 아니, 영국 가서 지금 이민 와서 산 지 20년이 넘는 사람이 영어를 몰라요 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란 얘기예요? 변호사가 물론 시간이 널널하면 도와주죠. 저도 잠잘 시간이 부족해요.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맨날 쩔쩔 맵니다. 오죽했으면 제 처가, 제 아내가 남편 잠자는 시간 조금 더 벌어주기 위해서 새벽에 잠 깨지 말라고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가는,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를 찾아와서 억울하대요. 나는 억울하대요. 도와달래요. 옛날에 많이 도와줘 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도와드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해요. 자신들이 증거조차도 모아오지 않아요. 증거조차도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증거를 모아야죠. 하다못해 이메일 주고받은 것도요, 좀 PDF로 만들어 오라 그러면 모른대요. 모르면 배워서 만들어 와야죠. 그런데 모른대요.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 줄 테니까 저보고 좀 모으래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분들 끝까지 도와줘도요,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고요, 오히려 뒤에 가서 욕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도움을 가볍게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간단하게 일러는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부분은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배우세요.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영국 정부의 그런 제도를 보면서 스스로 하면 돼요. 스스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억울한 빼앗긴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오늘날 권리를 뺏겼죠. 왜요? 2번 찍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2번을 찍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2번을 찍은 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2번을 찍은 군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2번을 찍은 부모들의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억울함을 아무도 풀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찍은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찍은 사람 옆에서 같이 있다가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나라의 국민들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찍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주변 사람들을 다들 모아서 그 지도자를 몰아내고 그리고 바로 된 정의를 세워야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툭하면은 이재명과 조국을
어떻게든 분리시키고 어떻게든 욕을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뒤통수 치고 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언제까지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빼앗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된다. 나 이외에는 나의 권리를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